여기 있는 것들은 다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우선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하는 거는 진짜 이 DB의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몇 개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show 데이터베이시스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러면 밑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뜹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뭐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PHP, 테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 1을 할 거다. 그러면 프로젝트 1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고, 프로젝트 2를 할 거다 하면 프로젝트 2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만들 거고, 또 프로젝트 1에서 나는 뭐 이 데이터베이스 1을 썼는데 그냥 1-1을 쓰고 싶다 하시면 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선택하는 거는 use입니다. use MySQL.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잘 보세요. 여기에 백틱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원래 같았으면은 이 명령문에서 문자 같은 거 쓸 때, 아니면 또 뭐 테이블명이나 DB명을 만들 때 백틱으로 감싸주긴 합니다. 근데 뭐 잘 보시면 이제 어떤 곳에서는 약간 색깔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로 선택을 했을 때 자동으로 아예 이렇게 대문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키워드여서 그래요. 소문자로 그대로 둬도 되고 대문자로 바뀌어도 상관없고. 근데 문자는 보통 이렇게 감싸주긴 하지만 얘가 이렇게 딱 썼을 때 키워드로 안 바뀐다, 딱히 별 변화가 없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쿼리 보면은 use MySQL 해가지고 내가 지금 MySQL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테이블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자, 프로젝트 1번 한다 하면은 당연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 DB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할까요? 자, DB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프로젝트 DB에 들어가는 테이블들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테이블은 이 하나하나의 어떤 데이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멤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티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리플라이 댓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뭐 게시판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이제 쇼핑몰로 치면은 뭐 장바구니 테이블, 그다음 또 뭐 있을까, 리뷰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 DB를 쓸 거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이제 이 안에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지 보는 게 이제 요거 테이블 리스팅인데, 뭐 똑같습니다. show 테이블.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테이블들을 볼 수 있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이 중에서 특정 테이블의 구조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스키마를 보고 싶다. 구조라는 거는 멤버의,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멤버 테이블에 들어왔어요. 자, 멤버 테이블에 들어와서 내가 이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멤버라고 하면은 뭐 아이디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디는 이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name,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age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또 뭐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쓰였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DSC description 해주시면 됩니다. 유저. 네. 자, 잘 보세요. 이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유저라는 게 색깔이 좀 바뀌었죠. 키워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백틱으로 여러분들이 살짝 감싸 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자, 호스트 필드 아이디가 뭐 네임이나 에이지 이런 것들, 그게 이제 호스트, 유저, 패스워드, 셀렉트, 프리브 이런 식으로 있죠. 그다음 타입, 널, 뭐 키, 디폴트, 엑스트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스트에 많이 지금 차 있는 게 많이 없긴 한데 각각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일단 차 글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차는 차랑 똑같아요. 차랑 똑같은데 약간 이런 차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가 한 10글자 공간을 미리 떼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름이 3글자여도 나머지 7칸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바차는 내가 일단 10칸 떼놨어요. 근데 내가 3칸만 썼다 하면은 딱 이 3칸까지만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런 차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널, 예스면은 너를 쓸 수 있다, 노면은 쓸 수 없다. 널이 들어가는 것도 되는 게 있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수정 날짜 같은 거. 자, 이건 너를 허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때까지 한 번도 수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너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약간 글자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 공간 한 60글자 정도 확보를 하겠다. 그 다음 뭐 키, 뭐 프라이머리 키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디폴트는 이 값을 기본값 설정을 해놓을 거냐 그런 거. 그리고 엑스트라는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자동 증가 같은 약간 시스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또 하면서 계속 이제 채우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정도. 그 다음 다시 쇼 테이블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가서 이번에는 MySQL이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알겠죠? 테스트 선택하는 거 항상 선택은 유즈입니다. 유즈 테스트 하면은 테스트 지금 선택이 됐고요. 제가 지금 MySQL에서 테스트로 옮긴 겁니다. 이제 이 테스트에 있는 테이블 리스팅을 하려면 여기서도 show tables, 자 지금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없죠.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있고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선택하고 보여주고 이게 끝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기존에 A1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삭제하고 그 다음 새로 만들고 할 건데, 삭제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원래 삭제하는 거는 drop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A1이라고 했으니까 A1. 근데 만약에 A1이 만약에 키워드라면
이렇게 백틱을 감싸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규칙으로 그냥 우리는 이런 테이블명이나 데이터베이스명에다가 백틱 다 붙이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그냥 삭제하겠다 입니다. 근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데 왜 또 삭제를 하려고 하냐 라고 해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막으시려면 이제 존재한다면 삭제했잖아요. 요게 if exists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 그냥 A1 삭제할래가 아니라 만약에 A1이라는 게 있다면 일단 삭제하고 시작하겠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안 내려면 이렇게 써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다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려면 create입니다. 데이터베이스 A1 자, 이렇게 하면은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겁니다. 그리고 show 데이터베이스 해보시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A1이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참고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거 할 줄 아시죠? 항상 여러분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요 세 개가 세트예요. 요 세 개가 if exist에서 드롭하고 그 다음 create하고 use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만들기만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면 선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시작할 때 세트다 세트. 삭제 생성 선택까지 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확인하는 거는 show 데이터베이스 베이시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테이블 확인하는 거는 똑같아요. show tables 이제 여러 개니까 복수 형태로 s가 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이제 구도를 짜볼 거예요. 아티클은 게시물입니다. 게시물. 타이틀이랑 바디를 만들래요. 자, 바차해서 하면은 문자 100개. 그 다음 텍스트는 문자 많이. 보통 차나 바차는 뭐 타이틀 같은데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바디는 어때요? 우리 블로그 글만 봐도 되게 길죠. 그러면 요걸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텍스트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테이블 만드는 거는 create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SQL 명령어 종류 여러분 오늘 블로그에 숙제입니다. 아이고, 오늘 달아놔야겠다. 참고 자료에 숙제 SQL 명령어 종류
이런 게 있어요. DML, 뭐 DDL, DCL, TCL 이런 게 있는데 하나는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자, 이 명령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show라든가 create라든가 drop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했었죠? 또 뭐 등등 되게 많은데 뭐 select라든가.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요거 세 가지입니다. DML, DDL, DCL. 근데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할 줄 알면 좋습니다. 보통 이 DDL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DML부터 볼까요? DML 같은 경우는 데이터 조작 써드릴게요. 이제 크게 DDL, 그 다음 DML, DCL 요거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 블로그는 제가 달아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히 찾아보려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요 세 가지 차이점 요것만 좀 역할 같은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얘는 테이블 구조 만들기, 그 다음 데이터 조작하기, 그리고 DCL은 권한 관리하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임도 뭐 아시면 좋은데 이게 DDL이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이고요. 그 다음 DML은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 다음 얘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래서 자, 얘는 데이터 정의어, 그리고 DML은 데이터 조작업, 그 다음 얘는 데이터 제어라고 합니다. TCL은 트랜지션을 관리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가긴 좀 머니까 일단 요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어떤 명령어들이 있냐면 우선 데이터 정의어 DDL에는 create, 그 다음 alter, 그 다음 drop, 그 다음 rename. 근데 rename은 잘 쓰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DML에는 이제 select, 약간 나뉘긴 하는데 select랑 또 요거 세 개 세트했습니다. insert, 그 다음 update, 그리고 delete. DCL에는 grant, revoke 요렇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당장 다 구분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요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파악을 먼저 해주시면은 앞으로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잘 알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증 중에서 SQLD라는 게 있습니다. SQLD 요거 데이터베이스 자격증이거든요. 나중에 이거 따세요. 요즘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전공자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 개발에 종사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사무에서도 요걸 요즘엔 딴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뭐 당연히 따셔야겠죠. 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얘네들이 이제 뭔지는 각각 하면서 좀 배울 거고요. 종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숙제 확인할 거예요. 자, 다시 가서 자, 그래서 얘 create, 자, 로 이제 테이블 만드는 건 이걸로 시작합니다. create는
데이터 정의어야겠죠. 테이블 같은 거 정의할 때 쓰는 거. 자, create 해서 테이블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자, 타이틀은 바차라고 했으니까 바차 100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항상 여러 개를 쓸 땐 중간에 콤마 이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콤마 안 씁니다. 가디노 텍스트. 근데 이거 쓸 때요, 텍스트 해서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되고 마지막에 콤마 안 붙입니다. 그 다음 열어줄일 때는 이 선택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줄만 선택해도 되니까. 여기선 안 되네요. 자, 그럼 이거 다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이 마우스 커서, 요게 이 끝남을 의미하잖아요. 그쵸? 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콤마 다 안 붙여도 되고, 이거 세미콜론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끝났다는 의미로 붙여주시고, 나중에 이거 붙여 놓으면은 여러 줄을 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물론 여기선 안 되지만 다른 에디터는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커서 여기다 두고 컨트롤 엔터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다 드래그 해서 컨트롤 엔터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리고 리스팅이랑 구조까지 확인하고 싶다. 일단 잘 추가됐는지 테이블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아티클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추가는 되었고, 그 다음 구조 확인하는 거는 디스크립션에서 DSC 아티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제약사항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키나 디폴트 엑스트라에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일단 타입이랑 널 여부만 알 수 있죠. 자, 타입은 타이틀은 바차 100글자 정도, 널은 yes 넣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저장할 때 빈 공간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디도 마찬가지로 이제 널은 허용 가능하고, 타입은 텍스트, 그러니까 바차보다 조금 더 많은 글자를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DB를 만들잖아요. DB. 이건 알아두세요. DB를 만들 때 제약사항이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아요. 여기. 요거는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 오히려 DB를 만들 때요, 여러분 앞으로 제약사항 같은 거를 꼭 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약이 없어요. 그냥 뭐 널 들어가든 말든 얘가 어떻게 저장이 되든 그런 제약사항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DB에서 제약사항을 걸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이 DB 데이터를 넣을 때 그만큼 규칙 같은 걸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규칙을 지켜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맞고, 정해진 규칙대로 이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게 꼬일 일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아이디가 1번이고 그 다음 네임이 홍길동이에요. 그리고 에이지는 한 20살이라고 해봅시다. 자, 회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임이랑 뭐 에이지까지는 꼭 있어야 된다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 테이블에
제약사항 같은 걸 안 걸어놨어요. 그러면 id 널이고, 그 다음 네임값 아예 없고, 그 다음 age는 마이너스 막 99살. 어떤가요? 데이터를 조회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데이터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제약사항 같은 걸 꼭 걸어놔야 된다. 아이디는 무조건 숫자여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무조건, 그 다음 요거 네임 뭐 차나 아니면 바차여야 되고, 에이지도 숫자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정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값은 안 돼라고 거는 게 바로 제약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DB 규칙이에요. DB 규칙. 그래서 뭐 중복 금지를 시킨다든가 빈값 금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게 대표값이고 어떤 게 뭐 다른 테이블에 연결되고 어떤 게 뭐 조건 검사하고 기본으로 자동으로 입력되고, 이런 것들 꼭 걸어주시는 게 좋다. 걸면 걸수록 그만큼 규제가 빡세지는 거기 때문에 좀 넣기는 힘들지만 그만큼 나중에 관리하기는 되게 수월할 거예요. 규칙대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구조 설계한 것 뿐이지. 테일 만들고 이제 규칙 정해주는 것 뿐이죠. 이제는 진짜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데이터를 넣는다. 그러면 데이터 조작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DML이고요. 그 중에서 insert라는 게 있습니다. insert. 자, insert into article. 말 그대로 insert into article. 아티클에 넣겠다. 자, set. 어떤 걸 넣을 거냐면 타이틀은 제목. 자, 요런 데이터를 넣을 때 글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백틱이 아니라 콧다운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body. 백틱은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할 때 들어가요. 내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회할 때는 보통 조회는 다 select로 한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할 명령어 중 하나는 저 select일 거예요. 저걸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 뭐 검색 같은 거 했을 때도 이 select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다르겠죠. 이거를 검색한다 했을 때 뭐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select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마 저거 진짜 많이 쓸 거예요. 아티클. 자, 근데 제가 줄바꿈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길어질 것 같다 하시면 적당히 끊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조회를 하는데 타이틀만이라고 했으니까 select 타이틀 어디 있는 거? 아티클에 있는 거. 다음 데이터 조회할 때 타이틀이랑 body 하려면 select 타이틀, 그 다음 body.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from article.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적당히 끊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딱 제목만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엔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끝나는 지점, 어차피 마지막 문장 여기서 끝났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끝나는 지점에서 컨트롤 엔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body까지 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번엔 또 select body title. 쓴 순서대로 나와요. 진짜 방금은 타이틀 바디 나왔는데 지금 바디 타이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조회할 거다 하시면 select all from artic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넣은 순서대로 나와요.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하나 또 추가해달라고 하죠. 데이터는 추가하는 게 insert into. 바뀌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예약어라서 그런 거니까. article set. 자, 타이틀, 제목, 그다음 body, 내용, 그다음 조회, select죠. all from article. 하나 더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1번, 2번 얘 있죠? 얘는요 그냥 우리 엑셀에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 번호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보기 좋게 표시를 해준 거지 직접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아이디가 그러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라고 데이터가 저장된 게 아니라 그냥 보기 좋게 표시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딱 진짜 요렇게만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인지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구조를 수정할 겁니다. 테이블 구조 수정하는 거. 자, 테이블인 데이터 정의요. DDL입니다. DDL. definition. 그래서 alter라는 게 있어요. alter. 어떤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할 때 쓰는 쿼리문입니다. alter 테이블. 말 그대로 진짜 테이블 바꾸는 거에서 alter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돼요. article. 어떤 테이블인지 써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건지 이제 써주시면 돼요. 저는 컬럼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컬럼이라는 거는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행이죠. 행. 그 다음 이게 열입니다. 열. 그리고 요게 컬럼이에요. 컬럼. 요건 로우죠. 로우랑 컬럼. 그래서 컬럼 추가하는 건 add 컬럼. 어떤 거? id 컬럼을 추가하겠대요. 근데 어디에? 이제 first에 추가할 건데 여러분이 id 컬럼 넣어야지 해서 딱 id만 쓰시면 안 돼요. 구조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 여기서도 정의를 할 때 여러분 이 위쪽에서 정의를 할 때 이 타이틀이 어떤 타입이고 바디가 어떤 타입인지 써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id 나 추가할 거야 이렇게 띡 쓰면 안 되고 id가 어떤 타입인지도 써주셔야 돼요. id는 int겠죠. 그리고 어디에 first 이쪽에 그러면 제일 앞단에 추가가 됩니다. 자 데이터 조회 한번 해볼게요. select all from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아티클 계속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티클에서 보니까 아까 전에 없던 id라는 게 하나 생긴 거 볼 수 있고 이건 데이터가 추가된 이유 나중에 우리가 컬럼을 넣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널 값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id에 제가 값을 추가해 볼 거예요. 기존 데이터에 id 값을 추가하는 거. 자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는 거죠.
데이터 조작어 DML입니다. DML. 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 어디? 아티클 set id 1번으로 요것도 우리 한국어는 보통 해석하는 순서가 주목동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어랑 똑같아요. 주동목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꿀 거고 어떤 거 바꿀 거고 어떤 거를 where id가 is null인 거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아티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하나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set id를 1번으로 바꿀 거다. 근데 어디 있는 걸 바꿀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바꿀 거냐면 id가 is null인 거를 1번으로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걸 바꾸겠다. 이렇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select all from article 해보면 이제 아까 null이었었는데 둘 다 1, 1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한 개는 2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기존 데이터 중 한 개만 아이들을 2로 변경. 자, 업데이트 아티클 똑같아요. set id를 이제 2로 바꿀 건데 어떤 걸 바꿀 거냐면 limit 1 둘 중 하나만 2번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뜨면은 또 네스크 확인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냥 되면 상관없습니다. 자, select all from article 하면은 이제 둘 중 하나만 이렇게 2번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수정하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하는 거 DML이었죠? 자, 추가하는 거 DML. 그래서 insert into article. 자, 이번엔 3개입니다. 챙겨야 될 게 3개예요. set id 3번으로 들어가고 타이틀은 제목 3이라고 해볼게요. body는 내용 3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셀렉트 해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뭔가 조작했다 하면은 셀렉트로 확인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잘 되긴 했죠? 물론 순서가 좀 섞였지만요. 자, 그 다음 2번 게시물 삭제하래요. 삭제하는 것도 데이터 조작 쪽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DML입니다. 그러니까 insert, update, delete는 데이터 조작어, select까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지금 조작하고 있죠.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 조회하거나. 그래서 요것도 자 delete로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elete from article where 어디에 있는 거? 자, id가 2번인 거. 꽤나 이제 보면은 생각보다 직관적이에요. 이게 다시 조회. 해보면 이제 1, 3번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날짜 컬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추가하는 거는 테이블 이었었죠? 데이터 정의어 DDL입니다. DDL. 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라고. 아이터, 테이블, 아티클, 자, add 컬럼. 자, 컬럼을 추가할 건데 레지데이트라는 거를 데이트 타임으로 추가해요. 레지데이트는 뭐 레그데이트라고도 하는데 날짜입니다. 날짜. 그러니까 우리 게시물을 보통 보면은 생성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 모든 테이블은요, 모든 테이블 공통 구조가 들어가야 되는 게 ID 레지데이트. 요거는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뭘 넣든, 내가 멤버를 만들든 게시물을 만들든 아니면 댓글을 만들든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도 아이디랑 레지데이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 레지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트에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날짜의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 ID 컬럼 뒤에, 자, 기본값이라 했죠. ID 컬럼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레지데이트를 추가해 달래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대로 after ID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구조 확인 한번 해볼게요. DSC였죠? DSC 아티클 확인해보면, 자, 이제 여기에는 ID 레지데이트 데이트 타임이라고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ID int 하면 기본적으로 10일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저 10일의 의미는 뭐 크게 없긴 한데 저장 가능한 크기랑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인트는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 정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4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 조회 빨리 해볼게요. select all from article. 자, 날짜 정보 당연히 비어있겠죠. 1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채우래요. 2018로 돼 있는데 18년도에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업데이트 아티클 set 레지 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는 업데이트 인서트 셀렉트 딜리트 이걸로 합니다, 보통. 그리고 요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넣고요. where 1번이라 했죠. 아이디가 1번인 곳에 저렇게 넣겠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데이터 조회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018인데 그쵸? 이렇게 수정해 줄게요. 수정이 되려나? 다시 됐죠? 다시 넣으면 됩니다. 업데이트 됐습니다. 2018-08-10. 근데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 now 함수. 자, now 함수부터 실행해볼게요. select now. 이제 어떤 곳에서는 그냥 now만 해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select now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날짜랑 시간이
이렇게 찍혀요. 날짜 형식은 항상 년, 월, 일, 시, 분, 초입니다. 다음 3번 날짜를 now로 이번에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건드리는 거니까 update article set regi date now. 자, where id가 3번인 곳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elect all from article 해주시면은 이제 옛날 날짜에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